여러분 안녕하세요, 액트입니다. 22번째 강의 주제는 바로 프레임, 이 프레임을 확장시키자 라는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마음의 틀이자 사고의 틀인 이 프레임을 확장시켜 나갈 때 우리 주변의 세상과 우리 주위 사람들 그리고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성장할 수 있더라. 이게 오늘 제 이야기의 결론입니다. 2016년도에 개봉한 영화 올레 혹시 보셨나요? 절친한 친구 3명, 박기순씨, 신하균씨, 오만석씨 이 3명이 친구로 나오는데 대학교 선배 아버지의 그 부고 소식을 듣고 난 뒤에 함께 제주도에 내려가면서 생기는 일련의 일을 담은 영화입니다. 그 영화를 보게 되면 신하균씨와 신하균씨가 썸을 타는 여자 나래씨가 함께 자전거를 끌고 오르막길을 올라가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신하균씨가 굉장히 이상한 걸 발견합니다. 오르막길인데 음료수 캔이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자 나래씨가 여기 도깨비도로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여기 원래 내리막길인데 우리가 오르막길로 착각하고 힘들게 자전거를 끌고 왔네요, 바보같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자전거를 타고 오르막길 올라가는 거 힘들잖아요. 그래서 자전거에 내려서 자전거를 끌고 걸어왔는데 알고 보니 여기는 오르막길이 아니라 실제로는 내리막길이다 라는 이야기였어요. 제가 그걸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가 실제로 보는 것과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다를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보는 것과 이 보여지는 것에 너무 매몰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 그리고 나를 이해할 수 있는 범위와 폭이 굉장히 좁아질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프레임, 베스트셀러죠. 이 책을 쓰신 서울대 심리학과 최인철 교수님께서는 프레임이란 세상을 바라보는 창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조금 더 풀어서 설명하자면 이 프레임이란 결국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생각의 틀이자 마음의 틀인데요. 여러분 창문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사진 액자를 떠올려 보세요. 그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자면 엄지와 검지로 이렇게 사각형을 만들어서 한쪽 눈을 감고 이렇게 앞을 보세요. 이때 이 사각형의 틀, 이게 바로 프레임입니다. 자, 그러면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해야 우리가 세상과 사람들, 나를 조금 더 잘 이해하는 데 쓸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프레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코끼리를 예로 들어볼게요.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코끼리의 코만 보고 있습니다. 자, 코끼리의 다리만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코끼리가 굉장히 굵은 기둥처럼 보일 거예요. 코끼리의 코를 보고 있는 사람은 이 코끼리는 굉장히 긴 튜브 같이 생겼을 거예요. 그러면 서로 이야기하는 거죠. 코끼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굵은 기둥처럼 생겼구먼. 그러자 이 이야기를 들은 그 코를 보던 사람은 뭔 소리요? 코끼리는 긴 튜브처럼 생겼어 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러면서 싸우겠죠. 그런데 이 프레임을 우리가 조금 더 확장시켜서 멀리서 보게 되면 코끼리는 굵은 다리도 가지고 있고 긴 코도 가지고 있는 동물이라는 걸 알 수 있고요. 이 프레임을 더 확장시켜서 보게 되면 이 코끼리가 걷고 있는지 이 코끼리가 물을 마시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즉 프레임을 확장시킬 때 결국 이해할 수 있는 이 폭, 범위가 넓어지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프레임을 어떻게 하면 확장시킬 수 있을까? 제가 3가지의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맥락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라. 두 번째,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라. 세 번째, 이걸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를 끊임없이 계속 생각하라. 이 3가지인데요. 하나씩 살펴볼게요. 제가 10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그날따라 9층에 섰다가 8층에 섰다가 7층에 서는 거예요. 바빠 죽겠는데. 그래서 짜증이 났죠. 그러다가 엘리베이터가 2층에 서더라고요. 순간 제가 어떤 놈이 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타냐, 계단 타고 내려가면 되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가 이만큼 나온 임산부가 타더라고요. 그 순간 짜증났던 마음은 다 사라지고 부끄럽더라고요. 이해가 되니까. 이 맥락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 연관성을 뜻하는데 임산부와 이 2층의 맥락이 이해되니까 제 마음이 그럴 수 있다라고 바뀌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차가 이렇게 45도로 비스듬하게 주차가 되어 있습니다. 도로에. 10중 8구 이 주차를 본 사람들은 이렇게 개념 없이 주차를 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이번에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서울대 캠퍼스에 일어났던 일인데 이날따라 서울대 주차장이 다 만석이었대요. 그리고 도로 주변에 주차할 데도 없었대요. 근데 강의를 하러 들어가야 되는 교수님이 시간에 쫓기다가 이 두 차 사이에 45도로 이렇게 주차할 수 있는 그 공간을 발견하고 이렇게 주차를 하고 난 뒤에
강의를 하러 가셨어요. 이 교수님 입장에서 보게 되면 굉장히 최선의 선택을 하신 거고 기발한 발상을 하신 거죠. 자, 우리가 그 이유를 알고 이 차들의 맥락 사이에서 이 주차등을 바라봤을 때는 주차를 잘한 거예요. 맞죠? 그런데 이 주변의 차라는 맥락이 사라지게 되면 결국 이 차는 굉장히 개념 없이 주차를 하게 돼버린 거예요. 자, 맥락을 이해한다는 건 무엇인가? 왜 이 차는 45도로 주차가 되었을까? 내가 만약에 이렇게 45도로 주차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었다면 어떤 이유 때문에 이렇게 주차를 내가 해야만 했을까를 생각해보는 거예요. 즉,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는 이 역지사지의 마음이, 즉 맥락을 이해하는 이 노력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두 번째입니다.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하라. KBS 드라마 하나뿐인 내 편 보시나요? 주말 드라마고 40% 시청률이 나오는데 굉장히 재밌습니다. 저도 보고 있고요. 거기 보게 되면 최수정은 살인자이자 딸이 유이거든요. 이 유이를 버린 무정한 아버지로 나옵니다. 그런데 유이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비록 아버지가 나를 버렸고 살인을 했지만 나를 세상에 낳아준 하나밖에 없는 나의 아빠라고 의미를 부여하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게 프레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최수정을 욕하고 손가락질 하더라도 유이는 아버지 최수정 곁에서 함께 행복을 꿈꾸죠. 여러분, 직장인들 얼마나 아침에 피곤합니까? 근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해 죽겠네 라고 프레임을 하게 되면 그날 하루 종일 피곤해요. 맞죠? 그런데 아침에 일어났을 때 피곤하지만 이 오늘 하루가 누군가는 그렇게 간절히 원했던 내일이다 라고 그렇게 프레임을 하게 되면 확장시킬 수 있고 오늘 하루를 좀 더 행복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 번째입니다. 제가 요즘 주말에 결혼식이 굉장히 많습니다. 귀찮아요, 가기. 심지어 이번 주 일요일은 제 친동생 결혼식이에요. 동서가, 위경씨 결혼 진심으로 축하하고요. 우리 정말 행복하게 잘 삽시다. 다시 귀찮은 결혼식으로 돌아와서 내가 이 왜 귀찮은 결혼식을 가야 할까? 이 귀찮은 이 프레임을 확장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이것을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지 끊임없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귀찮은 결혼식을 감으로써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축하해 줄 수 있지. 이 축하해 줌으로써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내 마음 한켠에 있는 빛이 뭐냐면 지인이 내 결혼식에 와서 축하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가서 축하를 해주게 되면 결국 내 마음 한켠에 있는 이 빛이 털어버릴 수가 있다는 거죠. 이 마음을 털 수가 있지. 이 마음을 텀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내 마음이 더 편안해지지. 이 마음이 편안해짐으로써 나는 무엇을 얻을 수 있지? 좀 더 기분이 좋고 행복해질 수 있지. 즉, 제가 귀찮은 결혼식을 가는 이유는 결국 내가 좀 더 행복해지고 조금 더 기분이 좋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멀리서 프레임에서 보게 되면. 즉, 우리가 어떤 일이 하기 싫거나 왜 해야 되는지 모를 때 이렇게 이걸 함으로써 내가 무엇을 얻을 수 있지? 라는 생각에 프레임을 갖는다면 결국 이것을 왜 하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일본 혼다 기업 다 알고 계시죠? 이 혼다는 원래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였어요. 그런데 지금은 자동차도 만들고 보트도 만들고 잔디 깎는 기계도 만들죠. 어떻게 혼다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을까요? 바로 프레임을 확장시켰기 때문이에요. 혼다는 오토바이를 만드는 회사가 아니다. 혼다는 성능이 좋고 효율적인 엔진을 만드는 회사다라고 프레임을 확장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와 마음에 틀린 이 프레임을 확장시키기 위해서 노력해봅시다. 그러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우리 주변의 세상과 주위의 사람과 나를 더 잘 이해할 수 있다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는 여러분들의 행복과 성공을 응원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강의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액트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